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좀 가벼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 가볍다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어,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이 KOK 플레이 앱을 무버전과 신버전이 있는데, 신버전이 여러 차례 업데이트가 됐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업데이트를 하는데도 고충이 많았고, 특히 어, 그 안드로이드보다는 iOS가 좀 더 힘들었고,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안드로이드조차도 어, 있는 그 상태에서 업데이트가 되지를 못해서 이거를 어, 설치했던 거를 삭제를 하고서 다시 인스톨을, 그러니까 설치를 다시 해야지만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근데 거기에 또 이게 KOK 플레이 앱이 플레이 스토어 안에 있는 데에 있는 게 아니고, 어, 별개로 이렇게 또 공지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뭐 알 수 없는 그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앱일 수 있으니까 설치를 하는 데에 질문이, 아, 소위 말해서 좀 믿음이 안 가는 그런 식의 메시지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겁을 많이 냈죠. 근데 제가 우연찮게 제 휴대폰이 이제 한 4년 정도 쓰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교체를 했는데, 어, 모든 데이터 트랜스퍼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9버전 KOK 플레이와 신버전 KOK 플레이를 앱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신버전만 옮겨지지를 않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를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안드로이드 2.7.2로 해가지고는 그게 뭐 또 중간쯤에 좀 내려야지만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게 보이고, 그래서 제가 그 KOK 플레이 APK 2.7.2로 치어보니까 그거는 그래도 바로 밑에 거기 떠서 제가 그거를 파워포인트로 좀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로 했는 이유가 이게 슬라이드 쇼가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띄어가면서 여러분들도 설치를 하실 때 어, 포즈를 눌러가지고 내가 그 화면이 떴을 때 하고 또 다음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직접 까실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걸 좀 준비를 했고, 이거는 또한 저희 담당 변호사님이 앱을 좀 보시고 싶다라고 해서 자기가 직접 깔아서 내용을 좀 보겠다라고 해서 제가 겸사겸사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서 뭐좀 답답하셨던 부분 해소가 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일단 제가 화면 공유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 케어케 플레이 앱에서 스테이킹 하는 절차, 아, 이게, 이거를 좀 바꾸지를 못했네요. 이게 제가 다시 이 카피를 떠가지고 했다 보니까 그랬는데, 자, 일단 여기에 보시면은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KOK 플레이 APK 2.7.2라고 그냥 검색어를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근데 여기처럼 안드로이드 2.7.2로 하면은 여 밑에 좀 어떻게 나타나길래 제가 좀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 그냥 이 검색어로 한번 치보시라. KOK 플레이 APK 2.7.2 이렇게 치시면은 어, 아, 그러면 여기에서 어, 이 부분을
그 클릭을 하시면은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운로드 요게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면은 바로 이 화면이 뜨실 거예요. 이 화면에서 요 부분 iOS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이폰을 쓰시는 분은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되고, 안드로이드 갤럭시를 삼성 폰을 쓰시는 분들은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요 화면이 그대로 떠요. 그러면은 이런 메시지가 떠요. 요거까지는 제가 이렇게 그 옆으로 손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스크린샷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는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유해한 파일일 수도 있음이라는 이런 메시지가 뜨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그걸 덜컥 먹어요. 그래서 이거를 취소를 누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무시하고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요거와 요 운영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다운을 받아야 돼요, 파일을. 그래서 무시하고 다운로드 하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요렇게 상단부에 다운로드 1개 완료라는 게 떠요. 그래서 요거를 열기를 하시면은,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게 조금 그 새로운 폰이다 보니까 이게 스크린샷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에 메시지가 뜨는데 그게 중간에 있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쓰던 거는 뭐 이렇게 옆에 있는 버튼을 동시에 눌러 가지고 캡처도 가능했는데, 이거는 제가 쓰는 거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뭐 어제 제가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글로 이렇게 메시지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열기 후 이 앱 설치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냥 설치하시면 돼요. 설치하는 설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라는 이런 또 메시지가 떠요.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게 신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어 해킹이 될 수도 있고, 뭐 바이러스를 먹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안 하실 수가 있는데,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이렇게 뜨면은 무시하고 설치하기, 이거를 또 누르시면 돼요. 무시하고 설치. 취소라는 게 옆에 떠 있을 수가 있는데, 무시하시고 무시하고 설치라고 하는 쪽을 그냥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앱이 설치가 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이게 무시하고 설치를 하니까 앱에 설치가 되겠죠. 요런 메시지가 떠요. 그러고 나면은 거기에 인제 또 열기 버튼, 열기라는 요런 아이콘이 있으면 거기를 또 클릭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한만 사용하세요." 하면서 많은 이렇게 한 페이지 대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하단부에 보면은 확인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누르시면은 KOK 플레이에서 사진을 촬영인데 잘못 썼네요. "촬영하고 동영상을 녹화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하는 다른 내용들도 좀 있으면서 이런 메시지가 또 떠요. 그러면은 허용 안 함 해 가지고 뭐 그냥 하셔도 무방해요. 그러면은 요거지 클릭을 딱 하고 나면은 우리가 아는 이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러면 이 화면이 뜨면은 기존에 자기가 로그인을 할 때 했던 기존 회원이면은 휴대폰 번호 넣으시고 비밀번호 넣으시고 그다음에 로그인을 누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다고 하면 비밀번호 찾기를 눌러 가지고 들어가면은 또 요런 부분이 나오면서 전화번호를 쓸 수가 있어요. 하면은 인정을 받고 그거를 넣으면은 인정번호를 넣고 하면은 비밀번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신규로 회원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저희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참조용으로 인스톨을 하려고 하시니까 여기에 회원 가입이라는 거를
클릭을 하셔 가지고 그러면은 그 나머지는 어 뭐 저희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 설치를 하는, 그러니까 휴대폰을 변경을 하셨거나 기기가 변경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되신 분들은 이 이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그거를 정상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쓰시면 돼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기에서 뭐 출처를 알 수 없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또 무시하고 설치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온다고 해 가지고 너무 걱정들 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쉽게 어 설치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쓰시던 대로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못하신 분들이 한 가지 좀 디스어드밴티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불이익을 좀 당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 부분이 보상이 200% 까지 이렇게 바가 있는데 보라색으로 이게 거의 다 차 가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금액이 좀 크거나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프리미엄 구독권은 4.57 개가 아 4.57 개를 지불을 하면은 32,000 마일리지를 줘요. 그럼 요거를 봉투 개를 떼내고 나면은 320 달러로 이게 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게 320 달러가 추가로 더 발생이 돼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한번 드리기 위해서 지난번에 제 거를 최근에 하면서 그 부분을 제가 그 두 개를 캡처를 해 놓은 게 있어요. 이 320 달러만큼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더 늘어나요. 그게 두 번째, 그 하단부 두 번째에 있는 그 부분을, 콘텐츠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그걸 구독을 하시는 데에 그 베이직인가 뭐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고 세 개가 있는데 세 번째 게 프리미엄인데 그게 4.57 개 KOK를 지불을 하시면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양을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돼요. 그게 다시 또 들어갔을 때 D 마이너스 해 가지고 뭐 3이 돼 있고 1이 돼 있고 뭐 10이 돼 있으면은 고날까지 다시 구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날짜가 며칠이 남았다는 거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고게 지나고 나면은 시간이, 정기 구독을 하는 거는 30 일만 유효해요. 그럼 30일 지나고 나서는 내가 다시 거기에 들어가면은 구독권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구매를 할 수 있는 게 생기고 그 구매가 4.57 개를 지불을 하고 $320 달러를 그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감안을 하면은 제가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어 320 나누기 어 30을 하면은 거의 10.66 10.66개 정도 나오니까 10.66개 정도가 되시는 분이면은 한 5만 불 정도 스테이킹이 돼 있으신 분들이 한 달 동안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어 320 나누기 7을 하면은 개수로는 45.71 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57 개를 그 지불을 하고 보상을 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게 45.7개 정도 되니까 10배 정도를 저희가 어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한 3 일치 정도를 지불을 하고 나머지 27 일치를 자기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그거는 개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어떤 게 이익일지 지금 가격이 워낙 떨어져는 있지만은 정상화가 된다는 걸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추천을 하는 거죠. 권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는 오늘 비대위라는 쪽에서 올라온 글을 제가 좀 받아봤는데, 저는 아, 어디 뭐 비대위라는 데를 사실 비방을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한 거 인은유잖아요. 예를 들면은 원금을 원금 보장이 된다. 원금 보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보수를 했고 우리는 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 원금이라는 게 아, 교환자산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 것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논리잖아요. 그러면은 뭐 사기로 하든 횡령으로 하든 뭘로 하든 간에 그 자체가 이미 틀렸잖아요. 14만 8천 명 정도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14만 8천 명이 해지를 할 때 교환 자산을 현금으로 받아간 사람이 있으면은 한 명이라도 데리고 오면은 제가 거기 가서 제가 무릎 꿇고 사죄할 수 있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쏘가 있는 사람들이 쏘지 말아라고 제가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왜? 다 피해자라면서요.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은 제가 그 사람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은 자기는 손해를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생업을 다 날리고 일을 하는 거 정말 보기 좋지요. 근데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안 하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스태킹을 하고 스태킹을 해지를 해 가지고 내가 다시 어 찾아서 현금화를 하는 절차, 그다음에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왜 존재를 하는지, 그리고 그 플랫폼 가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어제도 제가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수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법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정치인이 정말 이거 입이 딸도록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정치인이 저놈 잡아서 족쳐 가지고 뭐 고문을 하든지 뭐 아니면 어떠한 뭐 협박을 하든지 해 가지고 저놈을 잡아 넣어라 라고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고소를 했으면 고소에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검찰에서 기소를 하겠다는데 보안 수사를 요청을 했으면 보안 수사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그러니까 그거를 만족을 시켜 줄 수 있도록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거기에 주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거잖아요. 근데 경찰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고발자가 고소자가 아닌 이상은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자료만 가지고는 어떻게든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하거나 그 내용 상에서 증거 자료라고 줬는 자료 내에서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태반일 수가 있어요. 제가 치안감 출신이라는 분, 뭐 경감 출신이라는 분, 경감 출신으로 계셨던 분도 배임 횡령을 많이 다뤄보셨던 분이래요. 그리고 치안감이라는 분은 정말 제가 꽤 오랜 동안 시간을 소비를 하면서 통화를 했는데 솔직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찰이 능력 부분도 생각이 좀 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의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쳐낼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돼 있는데 이거를 그 드라마나 그 영화에서 보듯이 그런 자발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줬을 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막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이해를 하고 여기에 해당이 되는 범죄 사실을 찾기 위해 가지고 더 많은 증거나 이런 정보를 찾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경찰들은 없다 이거예요. 기본이잖아요. 제가 그거 제가 이런 표현도 했죠.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면은 공무원이 있어요. 뭐 9급, 8급, 7급 뭐 이런 공무원들이 있겠죠. 그분들이 민원 처리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어 차이 나는 사람마다 다 이 적극성이라든가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액티비티하게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범죄 사실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자기가 좀 몸이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요번에 경찰서를 갔다가 오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뀔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면은 수사 방향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기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필요한 부분을 거기에서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떠한 부분들을 보충을 해 달라. 어떠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더 달라. 어떠한 부분에 대한 증거 뭐 문서적인 부분도 좀 달라. 이렇게 전개가 될 수 있는 거죠. 맡겨 놓으면은 거기서 이야기하셨다시피 뭐 엄청난 어 증거 자료를 1,443 건 저는 이게 그냥 외워졌어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많은 증거 자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로 넘겼는데 기소를 해 달라고. 근데 검사 입장에서는 불충분하다 이거예요. 기소를 했는데 판사가 어 기각을 하거나 해 버리면은 누가 쪽팔리겠어요? 검사가 쪽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요구를 했으면은 거기에 해당이 되는 증거 자료 보안 수사를 하는데 거기에 도움이 되는 거를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 저는 이런 의견을 낸 거잖아요. 저는 한 거보다도 범죄목이 뭘로 됐든 이 피해자들이 이 피해금 회복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도 좋지요. 근데 일단은 제일 말이 안 된다는 게 스테이킹을 한 교환 자산을 내가 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 주장 때문에 저는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근거로서 말씀드렸잖아요. 해지를 했는데 14만 뭐 한 8천 명, 뭐 거의 한 15만 명, 지금은 이제 한 15만 명 넘어갔겠죠. 그만큼의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가 어, 그 자산 이전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해지 절차에 준해 가지고 그 토큰을 KOK를 받아갔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7만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은 일단은 플랫폼 가격이 $7 니까 10,000개를 가져갔겠죠. 처음 할 적에는 프로모션 피라 해 가지고 50%를 더 준다 했어요. 그러면은 15,000개를 가지고 이전을 했을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병신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7만 불이 있는 거를 7만 불을 받아 나올 수 있는데 미쳤다고 내가 거기에 옮겨가면서 만, 10,000개를 받고 50% 추가로 준다고 해가지고 15,000개를 가지고 갔는데 받았는 것 자체는 이유 불문하고 15,000개를 받아갔어요. 그게 이전이 됐고.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어떤 미친놈이 어떤 미친 여자분들까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 좀 그런데 7만 불을 왜 7만 불을 받지 그쪽으로 넘기겠어요? 그럼 병신 같은 짓을 하지 않았겠지요. 명백한 그 근거 명백하잖아요. 말 그대로 명백하다는 거는 그냥 눈으로 보는 대로 그대로 이게 사실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정을 하고 한국의 법정 통화인 그 그리고 그거 같은 게 US 달러잖아요. US 달러로 돼 있는 거면은 미국의 법정 통화고 그리고 스테이킹을 하는 데에 현금을 어떻게 때려 박을 수가 있어요. 다 코인으로 넣고 비트도 비트는 들어갈 때 거래소 가격, 이더도 거래소 가격, 테더도 거래소 가격 1달러로 그냥 어, 테더 같은 경우에는 USDT는 1 USDT는 1달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로 들어갔어요. 나올 때 KOK로만 줘요. 그 전에 비트, 이더, 테드까지 나갈 수 있는 거는 오로지 KOK를 가지고서 교환하는 시스템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바꿔준 거죠. 이 부분에서 이미 털렸는데 이거를 자꾸 부정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서 거기에 몇몇 리더라고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미 쏘가온 사람들이 우리가 모두가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돌리지 않고 그 모든 권한 운영을 어디인가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는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왔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감시라는 부분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전부 다 바보 짓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결론이 지워지잖아요. 그런데 교환 자산이라고 하는 거를 US 달러로 그대로 받을 수 있다라고 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만큼 우리한테 가장 와닿고 가장 좋은 케이스는 없는데 그 돈을 내줄 수가 없어요. 내준다 손 치더라도 그거를 상세를 시키고 돈을 줘야 되는데 재단에 뭔 놈의 돈이 있어요. 돈 거기 꽂아 놓고 쌓아 놓고 금고에 은행에 잡아넣어 놓고 보관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를 계속 그렇게 믿고 있으면은
내가 또 한 번 바보짓을 하니까 제발 그렇게 그 내용을 아셔야 된다라고 제가 얼굴 내놔 놓고 제 이름 내놔 놓고 제가 제 시간 또 허비해 가면서 그렇게까지 알려 드렸는데 그걸 가지고서 이 참 너무 어 뭐 무지하다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바보스러운 짓이잖아요. 그거를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서 어느 누구를 붙잡고 이야기를 해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내용 아니에요. 제가 가끔씩 자기 전에 그 탈북민들이 하는 유튜브를 봐요. 그네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세뇌 교육이라는 게 그러니까 인제 영화나 이런 제가 보고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서 '설마 저럴까?' 왜? 거기에 보안 뭐라 그러더라? 그 소위 말하는 중국에서는 공안이라고 그러고 이게 보안 하여튼간에 뭐 경찰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교육을 하고 하기를 한국은 거러지가 넘쳐나고 뭐 예를 들어 가 탈북을 해 가지고 한국에 가면은 국정원에서 고문도 받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죽임도 당하고 뭐 그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못 사는 나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오면은 가장 놀라는 게 주로 라오스, 태국 이렇게 해 가지고 중국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오지요. 그러면은 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태국만 봐도 자기들 나라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거기는 평양조차도 이 전기가 24시간 연속적으로 들어오지가 않아요. 근데 인제 뭐 중앙당 간부 뭐 그렇게 인제 소위 극소수의 사람들만 기득권자들만 그런 혜택을 좀 보기는 보는데 같은 평양이라도 거기는 평양 시민권이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나 그게 이동의 자유가 없고 쪼끔이라도 이동을 할 때는 여행증이라는 거를 다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내에서도 쪼끔만 그 우리가 화면상에서 봤던 그 지역 특화되어 있는 거리 그 지역을 제외하고 쪼끔만 지나가면은 이게 겨울에 이 뜨거운 물이라든가 뭐 난방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우니까 물을 데워 가지고 물통을 스 이렇게 이불 속에 넣고 그렇게 자야 된대요. 근데 그 정도로 그러면서도 한국의 그러니까 네 평양이라는 지역을 제외한 다른 쪽에 사는 사람들 평양에 한번 시민권자로서 들어가 거기에 사는 게 최고의 목표라고 하면은 근데 그 사람들은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는 것만 봐도 그런 비행기 보는 것들조차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태국에서 그걸 한번 경험을 했는데 인천공항을 딱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신발을 벗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또 화장실을 들어가 보니까 깨끗하게 이루 말로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인천 대교를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서 사람들이 또 까무러치는 거죠. 그리고 도로를 달려 보는데도 이렇게 조용하고 들컹거림 없이 가는 것 자체가
상상을 못하는 거죠. 실제로 와 보니까 그게 인제 느껴지는 거고. 대중매체 또는 뭐 이 CD라든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 접했던 한국의 뭐 영화라든가 뭐 음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설마 저기에 뿌려져 있는 사람들 돌아다니는 차들이 설마 한데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온 데 돌아봐도 숲이 울창하잖아요. 그리고 거리상에도 나무가 많지요. 근데 거기는 모든 것들이 땔감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산도 헐빈하다. 심지어 비석을 씌워 놓는 것도 뭐 돌로 이렇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나무로 꽂아 놓는데 그것조차도 뽑아가 가지고 땔감으로 쓴다. 이런 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꽤나 긴 시간 동안 똑같은 내용을 접하다 보니까 쇠뇌가 돼 버린 거죠. 설마 하면서 탈북을 하고 들어와 가지고 현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본 걸로 100%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평양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젊은 사람들은 그거를 안돼요. 근데 한번 탈북을 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주워 듣는 게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워 듣는 게 결국에는 쇠뇌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정체를 해 버리는 거죠, 사고의 정체가.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계속 듣다 보면은 그게 또 저희한테 최선의 그 상황이 된다라고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를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 줘야죠. 다 그렇게 그냥 어 교환 자산이라는 거를 US 달러로 되는 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 가서는 뭐가 돼요? 어떤 놈을 감옥에 쳐 넣든 뭘 하고 나서도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옮겨간 사람 다 빼고 80만 85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어떻게 그 US 달러로 돼 있는 거를 어떤 분이 47만 명 정도가 있는데 그분 그러니까 산하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분 산하에 2억 8천만 달러, 2억 8천만 달러면은 한 4천억 정도가 그 사람한테 주어져 있어요. 그 산하의 모든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스태킹 돼 있는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4천억 정도가 재단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있을 수가 없죠.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리고 쪼끔이라도 스태킹에 대한 거기에 스태킹 돼 있는 거에 대한 개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말 못하지요. 저는 그들이 고소를 하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 답변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 문제가 이 사태가 올 동안에 제대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뭔가를 좀 알려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을 해 보면은 당연히 이런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저희 단톡방에 100 명이 있대요. 우리는 100 명이 되든 10 명이 되든 실제로는 343 명이 있지요 지금. 예전에 그냥 그쪽에서는 한 1000 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1000 명이 다 동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단톡방이라는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단체 고발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저한테 개인정보를 보내주신 분의 숫자가 1600명이 넘어요. 1600명이 어떤 내용으로 저한테 그 내용을 보내줬을까요? 제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했을까요? 거기에는 이름, 주민번호 13자리, 주소, 휴대폰 번호, 가장 민감한 거 다 주셨는데 100명이라고요? 그 사람은 저는 정말 이 뇌에 그리고 뭔 근거를 가지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앞에는 지금 그 이런 사태가 일어난 지가 한 2년이 됐지요. 그런데 휴대폰도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폰 뭐 이런 이제 휴대폰이 일종의 스마트폰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뭐 평균적으로 한 2년 정도 쓰시는데 연세 있으신 분들은 뭐 4년이 아니고 뭐 훨씬 오래 더 쓰시겠지요. 근데 이 휴대폰이 뭐 본의 아니게 떨어뜨려 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됐을 경우에 기존에 있던 거를 사용을 하려고 보니까 설치조차도 못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내 거 어디에 날아가 버리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연찮게 저도 4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휴대폰을 변경을 할 수밖에 없게 돼서 교체를 했는데, 교체를 하고 보니까 두 버전은 어저씨 넘어가 있는데 신 버전은 어디에서 개발한 거예요? 그거는 안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찾아 가지고 인스톨하는 절차를 쭉 따라가면서 해 보니까 저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조를 하시고 그렇게 설치를 해 보시라고 그 내용을 일단 한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뒤에 부분은 비방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닌 거를 맞다라고 우기고 있고 그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똑같은 말을 연속적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제가 어 거기서는 뭐 관종이라는 표현도 쓰고 뭐 별의별 뭐 저기 안 좋은 내용의 말들을 정말 많이 쓰던데, 그래도 우리는 아 그나마 거기에 비하면은 양반이지요. 좀 뭐 유치하다 그럴까? 아이고. 아, 자, 오늘은 요런 내용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 어,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아실수록, 그리고 이런 내용을 들어보고서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이제 기회가, 정보가 주어졌다고 하면은 사실은 저는 상대는 고마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반론이 있어야지. 그리고 그 증거, 제대로 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대야 되는데, 어디에 저희가 교환자산이 뭐 법정화폐로 돼 있는 그거를 돌려받도록 돼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지 그거 제시를 해보라고요. 못할 거라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찾을 수도 없고 원래 없었으니까, 또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니까, 가장 또 기본이 되는 부분이니까, 피해자로서 또 당연히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알려드리는 것 뿐이고, 검증해 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또 물어보세요. 페이지를 한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받아갔는지.
자, 오늘은 주말이고 해서 가벼운 이야기로만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뒤에는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무겁다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이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다른 쪽에서도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